오늘은 뒷머리에 모발 이식한 분들 케이스를 같이 설명해볼까 하는데 뭐 진짜 특이한 경우죠. 뒷머리 모발 이식하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뒷머리에 모발 이식을 하나요? 뒤에가 너무 밀도가 신경 쓰신다. 남들 시선이 문제라면 그런 수술들은 의외로 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가마 뒤쪽으로 탈모가 진행된 분도 있겠지만 네네. 뒷머리에 흉터가 있어서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수술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특정 부분에 흉터가 있었을 때 오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흉터가 있으면 그걸 갖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본인 이제 비어 있는 자리들을 그냥 뒷머리 수치 줄어서 거기 심고 싶어서 오셨어요. 이런 분들은 없는데 흉터가 있어서 오셨다 하는 분들을 대화를 나눠보면 흉터 부근에 밀도가 같이 다 떨어져 있어서 또는 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밀도가 떨어진 부분들을 흉터의 크기보다 좀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흉터 이식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흉터 크기뿐만 아니라 주변부 밀도가 같이 떨어진 걸 고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분은 사고로 흉터가 있으신 분일까요? 이분은 아마도 아기 때부터 흉터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 상태는 모낭이 그쪽에 없어서 아예 모발이 안 자라는 상태예요? 그렇죠. 흉터가 처음부터 있고 그 흉터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흉터 부분이 불편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심고 싶어서 오셨으니까 단순히 귀 언저리에 있는 흉터를 없애기 위한 이식 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오히려 볼 게 뭐냐면 빈대를 다 심으려고 들었을 때는 한 200개 썼거든요. 근데 심고 나니까 200개 쓸 필요 없었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100개만 써도 충분히 생색낼만 했겠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로 커버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비슷하게 이분은 이제 뒷머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측면부의 일종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점들은 앞부분만큼 밀도를 아주 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위를 2차 수술을 하셨거든요. 몇 모낭 더 보강하셨나요? 63모낭도 보강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찌끔찌끔 하면서 이렇게 쭉 밀도를 올려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항상 오래된 흉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심으려고 하면 생착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200모낭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기준에 따지면. 이런 게 이제 좀 뒷머리에 흉터가 좀 있고 이걸 좀 리뷰를 좀 해봅시다. 흉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런 거는 평소에 신경 많이 쓰셨겠죠? 그리고 심은 걸 보면 흉터만 가리는 게 아니라 흉터 주변부를 조금 포함해서 밀도를 조금씩 다 올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 완벽하게 선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 없다 하면서 얇아진 머리카락들도 동시에 좀 보이잖아요. 예, 이게 약간씩 구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약간씩 이제 상처가 나오면서 서로 잡아당겨져서. 그 채취 부위가 어디에서 뽑았는지 궁금해요. 보면 이렇게로 뽑았습니다. 흉터를 피해서 뽑았죠. 흉터 부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씩 벌려가면서 구축 있는 부분들을 좀 보강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아래쪽 좀 뽑았고 이 부분들은 아예 뽑지 않았어요. 일부러 마진을 넓게 준 거예요. 예, 아래쪽도 하고. 예. 이런 탈모를 반응성 탈모라고 하나요? 네, 반응성 탈모라고 부르죠. 반응성 탈모는 이제 흉터 조직들을 남기면서 아예 모낭 세포들이 잃어버렸을 때를 얘기하니까 영구적인 탈모가 있었으면 이걸 반응성 탈모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탈모가 있는 부위보다 흉터 부위의 모발 이식을 진행하면 좀 생착률이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흉터에 복구하는 수술들 할 때는 노하우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부분을 심으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적절한 밀도를 유지해라. 세 번째는 생착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수술 전에 생착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피도 좋게 만들고 약도 잘 드신 상태에서 가고 그 다음에 컨디션 좋은 상태를 좀 유지하고 이런 거를 잘 매니지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고 나서도 생착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의 시스템을 클라이언트의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보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흉터 수술들은 흉터 부위가 크면 모르겠는데 크지 않다면 오히려 심기 위해서 들어가는 품이 더 많아요. 흉터 부위를 복구하는 거는 모발 이식 수술하는 의사들의 사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잘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뒷머리 상태가 궁금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일단은 봅시다. 12일째 보면은 뒷머리를 보면 아직 좀 남아있죠? 근데 많이 좀 줄었어요. 여기는 완전히 좀 없어졌네요. 흉터만 없애지 않고 이 주변부를 좀 더 같이 올려줘서 그래요. 이런 작전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워낙 자국이 있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열심히 심었어도 선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러면 좀 보강해야 될지도 모르죠. 이럴 때 보면 더 자라나 있으니까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죠. 많이 없어졌다. 근데 선이 좀 남았네. 이렇게. 여기는 조금 보강해주면 되게 좋으시겠다. 보강 의사는 없으셨나요?
있으셨어요. 이분 보강 한번 하실 거예요. 이 주변부를 좀 더 올리고 싶으시대요. 이렇게 더. 정수리 저 뒷가마 쪽이요?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길 주변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는 조금만 써서 조금 올려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뽑고 싶어 하셔서 제가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보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보강을 생각해서 처음 수술 때는 좀 모낭을 아껴서 하는 것도 있겠네요. 적절하게 판단해야 돼요. 흉터 수술들은 빈틈이 있다고 계속 노리는 것보다 의사가 수술을 많이 해보면 적절한 개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술들은 밀도의 추이들을 보면서 계속 밀도의 추이라는 거는 똑같은 면적이라도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적게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적게 심으면 좀 더 밀도가 좀 떨어질 거고 그래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여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올려야 만족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흉터 수술은 좀 더 의사가 결정하는 포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흉터의 크기라든지 흉터가 생긴 모양이라든지 흉터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흉터의 주변부들의 살들의 모양새 이렇게 따져봅시다. 왜냐하면 얼마나 파이브로틱 티슈들이 많아졌냐, 뭐 얼마나 단단해졌냐, 아니면 혈관 분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고 기대하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밀도의 추이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흉터의 모양을 없애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안 끝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한 번에 잘 끝낼 수 있을 만한 최고의 밀도를 의사들이 결정해야죠. 근데 그게 평소에 빈 땅에 심을 최고의 밀도는 아닌 거죠. 좀 애매하죠? 근데 의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흉터 부위에 두피 조직이 섬유화되는 건 알고 있는데 예, 혈관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혈관 분포 당연히 좀 떨어져 있겠죠. 혈관 분포의 위치상 불리한 데가 있잖아요. 흉터들도 뭐 예를 들어서 흉터가 막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좀 더 불리할 거예요.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이 중앙에 있으면 좀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이런 데는 혈관 분포가 더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는 흉터가 되게 길잖아요. 그 긴 부분들을 다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밀도 조절을 좀 더 해야 되고 적어도 이 옆 부분들은 되게 앞뒤로 벌어졌으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위아래에 좀 더 많이 심어주잖아요. 근데 아래로 향한 지점들은 굳이 옆들을 많이 챙겨줄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고민도 해봐야죠. 예, 모류를 고려해서요. 예, 좀 적게 챙겼더니 좀 빈틈이 좀 생겼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더 심어드리면 되니. 이렇게 해서 더 없애버려야죠. 이분은 뒷머리에서 흉터가 가로 주변부로 이렇게 길게 띠처럼 생긴 흉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개 수술을 했을 때 처음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절개로 채취를 하시면 흉터 부위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약간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는 SMP 하신 거예요. 문신 하신 거고요. 문신이 이제 흐려졌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흉터들이 좀 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가려지지만. 그럼 채취 부위의 흉터 때문에 채무 이식을 진행하신 거예요? 네, 일반적인 계획들은 가장 큰 좋은 계획은 그래도 이 위쪽하고 위쪽, 흉터 위쪽과 절개흉터 위쪽과 아래쪽에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뒷머리로 최대한 잘 뽑아줘서 밀도를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근데 이분은 뒷머리를 쓴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뒷머리를 잃어버렸다는 것 가정하에서 채모를 좀 더 쓰자라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턱수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 털까지 쓰게 되었죠. 그래서 보통은 사타구니 근처에서 푸비케어도 좀 쓰고요. 다리 털도 썼어요. 그리고 심을 때 이럴 수도 있구나를 제가 처음 알았는데 직후를 좀 보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봐요. 다리 털을 뽑아서 이렇게 심어낸 장면이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요. 아주 가늘기 때문에 뽑고 나서 보면 굉장히 얇죠? 지금이라면 좀 더 잘 뽑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긴 한데 요즘엔 저 다리털 안 뽑거든요. 너무 소스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심고 나서 보면 이런 게 좀 아쉬운데 작전은 예전 수술들을 봐서 자세히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띠처럼 생긴 흉터 부분이고요. 나머지 위아래로는 밀도를 또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올려준 건데요. 심을 때 느꼈던 거는 너무 파핑이 심해서 투메센트를 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 집어넣어서 두피를 팽팽하게 좀 당겨서 심으려고 집어넣었더니 흉터 부근에는 쉽게 말하면 가죽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살이 차오르지 않고 있고. 가죽 위에만 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살겠어요? 당연히 안 살겠죠. 예. 그래서 투메센트를 넣었더니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풍선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결과들을 좀 보면 이분 결과는 수술 후 4개월 때까지밖에 없긴 한데 4개월 때 결과를 보죠. 가장 비어있는 것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줄긴 했어요.
이 주변 부들이 좀 좋아져서 그래요. 근데 정작 흉터는 변함이 없죠. 4개월 때니까 변함이 결국 없을 것 같고, 정확히 보려면 1년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4개월 이후로 이분과 납보가 깨져서 아무리 연락을 드려도 통화만 잠깐 하시고 오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어차피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4개월 때만이라도 알 수 있는 거는 흉터 주변 부들을 좀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채모를 쓴다 하더라도 살이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든 생착을 조금씩 올려서 이슈를 적게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걸 다 없앨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피 조직이 너무 손상되면 모낭을 이식해도 결과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두피 조직을 얼마나 좋은 상황을 만들고 수술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1차 수술 때 많이 손상됐나 봐요, 두피 조직이. 그렇죠. 여기가 다 벌어져 있어요. 안쪽에 살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두피 조직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혈관 분포도 좀 떨어질 거고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채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채모를 통해서 많이 심는 거는 의외로 많이 하고요. 정수리 밀도 올리는 거는 루틴처럼 되게 많이 한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런 섭섭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또 갖고 오신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첫 수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보면 절개 흉터가 벌어진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있었을 때 채모를 통해서만 어떻게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채모를 잘 채취해야죠. 일단은 이분 채모를 채취한 거 채모를 좀 섞긴 했죠. 채모하셨어요, 음모요? 나 기억난다, 이 수술. 이 수술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절개 부분에 흉터가 벌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주변에 밀도도 올려야 돼요. 근데 제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설득을 해서 뒷머리에서도 소스를 계속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작전이 하나 들어왔죠. 이미 토너 자체를 좋은 걸 더 쓴 거예요. 근데 똑같이 뒷머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주 많이 쓰진 못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채모를 섞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빗질하는 장면들은 수술로서 들어가고자 하는 부위와 채취하고자 하는 부위를 동시에 빗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이식 부위와 채취 부위가 동시에 보인다. 그렇죠. 예. 이식 부위가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식 부위고요. 이 위쪽이 채취 부위예요. 그러면 우와, 이거 잘못하면 이 주변에 흉터를 더 만들 수 있겠네. 아까 이제까지 보면 이해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을 거의 제외하고 더 위쪽에서 계속 뽑아가죠. 이분 빗질하는 거 보면은 두피 문신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두피 문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취 방식도 비삭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식 부위 주변 부들이 이런 패턴을 띠고 두피 문신한 부분들이 더 잘 보이게 드러나고 있죠. 이제 이식 부위를 좀 보겠습니다. 보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부위를 잘 표시해놨어요. 원장님, 음모는 좀 어디에다가 썼을까요? 헤어라인에 썼을까요? 뒤쪽에서? 이 수술은 헤어라인 잡는 데는 앞머리를, 뒷머리를 많이 썼어요. 음모를 주로 뒤에다 썼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거나 가장 효율적으로 올리고 싶은 지역, 또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심고 싶어하는 지역들을 가장 좋은 소스를 써주는 거예요.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이런 수술할 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뒷머리의 일부로 다시 뒷머리의 흉터를 가리고자 하는 걸 하려고 하죠. 하지만 원래 계획은 음모를 써서 좀 더 여기를 올리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 하셨으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거죠. 이런 수술들을 좀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 흉터가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다시 뒷머리를 사용해서 절개 흉터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밀도를 올려주는 게 첫 번째다. 하지만 그 상황도 싫거나 뒷머리도 많이 잃어버린 경우에,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절개 비절개 혼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확산성 탈모를 겪어서 많이 잃어버렸다든지, 원래 머리숱이 없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채모를 섞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절개 흉터를 크게 만들지 말아라 제발 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뭐 절개 흉터는 작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러면 절개 수술을 할 때 너무 많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절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긴 해요. 뒷머리가 좋으면 절개만으로도 막 5,000모 이상 막 이렇게 뽑기도 한대요. 절개 수술을 기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혼합을 하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럼 좀 나이 드 분들은 비절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수술 상황, 수술 정도의 수술에 들어가는 면적과 크기가 크지 않으면 절개 수술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제 수술이 굉장히 커지거나 아니면 수술이 정말 작거나 하는 경우는 비절개 수술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뒷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
수술이라면 저는 오히려 비절개 수술을 좀 선호하는데 절개 수술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뒷머리가 좋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절개를 해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상담을 좀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 수술이 있을 수 있을까를 보면 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아주 작은 M자 수술들은 비절개나 절개나 다 잘해요. 문제 없어요. 이식 부위가 넓을수록 요 가로 길이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 길이도 넓어지고 이 띠 크기도 커지겠죠. 그러면 아까 그분은 많은 모낭을 이식했기 때문에 선이 그렇게 긴 거예요? 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띠가 좀 더 줄어들었으면 하셨는데 안 그랬나 봐요. 이게 원래 예를 들어서 뭐 1cm만 절개하면 갖다 붙이면 서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잖아요. 근데 2cm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면 장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2cm인데 여기까지 길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많이 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많이 묶었죠. 잘 나오면은 이게 서로 잡아 당겨져서 흉터가 작게 됐을 건데 잘 안 나온 거죠. 그럼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흉터가 엄청 커진 거죠. 흉터가 2cm이어도 봉합 부위끼리 붙으면서 살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봉합 ECM 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봉합을 잘 하면 흉터가 아주 작거나 거의 보이지 않게도 만들어요. 기술이 좋으면. 그리고 약간의 잘 나은 정도가 생기면.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예, 그럴 수 있다.